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삼정의 문란까지 배워봤어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이렇게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과 같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가 들고 일어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과연 이러한 농민봉기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조선 후기 농민봉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홍경래 난과 임술 농민봉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우리가 농민봉기 일어나는 배경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은 농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이제 사회적인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 즉 세상이 좀 눈을 뜨게 된다는 소리. 거기에다가 이제 삼정의 문란과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전정, 군정, 황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다는 거, 너무나 심해져.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것조차,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참다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참 사상의 유행이다라고 해서, 이 도참 사상은 쉽게 생각하면은 예언 사상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예언될 거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러한 예언 사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 사상들에서 이제 농민들의 자극을 하는 거죠. 미래에는 왕이 아니라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백성들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될 것이다.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농민들 사이에서 쭉 퍼져나가면서 농민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제 농민봉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농민봉기의 전개의 모습을 보면은, 농민봉기는 이제 초기에는 소극적인 저항이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쉽게 따지면 약간 시위를 한다거나 파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국가와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초기에는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벽에 누구 어떤 탐관오리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이러한 초기에는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들이 이루어지다가, 홍경래 난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적극적인,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와 맞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벌이게 돼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홍경래 난부터 배우게 되면은, 홍경래 난은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홍경래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의 몰락한 양반, 우리가 이제 잠반이라고 배웠었죠. 이러한 잠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어요. 이 홍경래의 난에 우리가 이제 원인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홍경래의 난의 가장 큰 이 원인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어요. 이 홍경래의 난은 우리가 요 지도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봤을 때 요 서북 지방 요 지역이 중심으로 일어났었는데, 이 당시에 이 조선시대 요 당시에 요 지역, 요 서북 지역 백성들에 대한, 서북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백성인데도, 똑같은 농민인데도 요 서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오랑캐 출신이야 이러면서 요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이런 거 합격을 해도 서북지방 출신이면은 약간 차별 대우 받으면서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요렇게 요 서북지방에 사는 사람들, 요쪽에 출신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강하게 품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요 서북 지방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홍경래의 난에 우리가 이제 전개를 보면은, 요 서북 지방에 살고 있던 몰락한 양반인 이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 상인들, 또 요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광업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 서북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또 국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군을 파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 정주성 싸움이라고 하는 요 큰 전투에서 이제 그래서 관군이 승리, 홍경래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요거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요 홍경래의 난에 우리가 이제 의의를 보면은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이제 기폭제와 같은 역할, 즉 조선 후기 농민복의 약간 시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홍경래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의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임술년에 이제 일어난 요 농민봉기, 많은 농민봉기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임술 농민봉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으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세도 정치와 어떤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당시에는 요 탐관오리의 행포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특히나 요 임술농민봉기는 이제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진주 밀란부터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진주에 있던 관리인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정의 문란을 활용해서 이 삼정이 너무나 이제 문란하게 이 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착취 이득을 취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들고 일어나 버리면서 이제 진주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는 특히나 이 탐관오리의 이러한 횡포가 직접적인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부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계를 봐보면은, 그 당시 요 유계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진주에 살고 있던 요것도 이제 몰락한 양반이었었는데, 잔반이라고 하는 요 몰락한 양반이었었는데, 요 유계춘이 이제 그 당시 진주에 살고 있던 농민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진주 밀란을 일으키게 되고, 요 진주 밀란의 기점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임술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진주 밀란이 점차 전국에 확산이 되게 되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 된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게 돼요. 관청.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퍼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렇죠. 너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힘들 건 아니까 우리가 삼정이정청에서 삼정을 좀 개혁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요 농민봉기를 조금 가라앉히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술봉기의 그러면은 의의를 보면은 농민의 사회의식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농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농민들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밟는다고 그냥 꿈틀거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난다는 이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의의가 되겠어요.